수면무호흡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산소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확 늘어나게 되고 혈관에 지속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심하면 치매 같은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좋은미나 비비누과 남기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무호흡과 비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즘 위고비나 마운자료가 나오면서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만이 있는 경우에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가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각각 설명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접근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코골이나 피곤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히 보면 무호흡과 저호흡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무호흡증은 우리가 숨 쉬는 시간이 10초 이상 멈춰 있을 때 무호흡이라고 부르고요. 저호흡은 수면의 호흡 기로가 30% 이상 떨어지면서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졌을 때 저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호흡과 저호흡의 수치를 합하여서 시간당 평균을 내면 지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따라서 특정 기준을 넘게 되면 수업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수업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많아지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단순 코골이는 말 그대로 기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좁아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고 주변에 음압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근육들이나 점막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게 돼요. 목 안에 연구개라든지 아니면 혀라든지 기도 주변의 점막들이 잡아당겼다 떨어지면서 부르르르 떨리게 되겠죠. 그런 이 떨리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코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코골이를 방치하게 되면 점막이나 근육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기도 안에 단면적이 좁아들게 되고 기도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산소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위험 신호를 느끼고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과다하게 활성화되는데요. 혈압이 확 늘어나게 되고 혈관에 지속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심하면 치매 같은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이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심근이 점점 비대해지고 판막 질환도 생기게 되고 심부전이나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5배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신적으로 봤을 때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 수치도 올라가게 돼서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성장기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키 성장이라든지 얼굴 형태 변형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비만을 생각하게 되면 체형적으로 피하지방이 껴서 살이 찌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도 내부에도 근육이라든지 점막들 사이에 지방세포들이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굉장히 충격이 취약하게 되고요. 둘째는 안에 점막들이 이제 부풀게 되니까 안에 기도의 단면적도 확 좁아지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잘 때는 눕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혀가 뒤로 말리면서 인두 뒤의 공간이 단면적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 목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도 있는데요. 목을 쥐어짜고 있는 압박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웠을 때 더 많은 압박벨트가 쪼이게 되면서 기도 자체도 누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이 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유지해주는 근육이라든지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연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어떤 변화에도 기도가 안전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데 조그마한 변화에도 기도가 확 줄어들게 되거나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풍선이 쪼그라드는 효과처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쪼그라드는 만큼 이걸 다시 펴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좁아진 기도를 다시 넓히는 건 굉장한 힘이 필요하므로 계속 좁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무호흡이 지속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둘레는 수면 무호흡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 지방이 끼고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기도를 누르는 압박 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지방이 끼고 두꺼워질수록 기도를 막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남성인 경우에는 17인치, 여성인 경우에는 16인치 목둘레 이상이 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 확률이 훨씬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분들보다 목이라든지 얼굴에 지방이 더 잘 낄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더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무호흡과 비만의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